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30일, 이제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47일차 고추들이고요. 보시면은 147일차 고추들인데, 저번주 토요일날 이제 뇌물질 수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지금 고추는 이렇게 더 빨갛게 익기도 했는데, 그래서 147일 차인데 고추 키는 큽니다. 고추 키는 이제 180 정도 되고요. 고추나무 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추들이 이렇게 익어서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다. 그리고 안 익은 것들도 이렇게 굵게 나와 있고, 위에도 담배나방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워지면은 담배나방이 이제 많이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담배나방이 피해를 주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안에도 엄청 달려 있습니다. 담배나방들이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고요. 여기도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제 고추를 끝까지 이렇게 키우려면은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굵게 고추가 이제 자라려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5가지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147일 차인데 저는 계속해서 이 고추를 그대로 놔둘 겁니다. 고추를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고추를 언제까지 수확할 수 있는지 보고, 그래서 오늘은 고추를 끝까지 이렇게 수확하려면은 중요한 5가지, 고추를 또 크게 다 수확을 하려면은 중요한 5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고추를 모종을 하잖아요. 그 모종이 좋아야 됩니다. 일단 모종이 좋아야 돼요. 첫째는 뭐니 해도 고추 모종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노지에 심을 경우에는 특히 고추는 무조건 복합 내병계의 고추를 심어야 돼요. 탄저병에 강하고 칼라병에 강하고, 그 다음에 뭐 칼슘 결핍도 강하고, 다 강하면 다 좋겠죠.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복합 내병계의 고추를 사서 심되, 그래서 모종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이제 모종을 자기가 직접 육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은 이제 고수분들이고, 보통은 우리가 사잖아요. 살 때 반드시 떡잎이 있는 것을 사세요. 제가 왜 떡잎을 강조를 하냐면은, 이 떡잎에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떡잎의 역할은 이제 모종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우리가 살 때에는 떡잎의 역할은 다 끝났어요. 원래 떡잎의 역할이 이 고추를 키우는 그 다른 잎들이 나왔을 때 그 잎을 키우는 영양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추 모종을 살 때에는 이미 그 고추의 떡잎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근데도 제가 떡잎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추를 키울 때요, 모종을 키울 때 이 떡잎 관리를 잘 하신 분이 고추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떡잎이 이미 없는 거는 고추 모종을 관리할 때 관리를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떡잎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떡잎이 왜 떨어지는지를 몰라요. 떡잎이 왜 떨어지냐면은, 우리가 고추를 육묘할 때 이 맨 처음에 나오는 잎이 떡잎이에요. 이 맨 첫 번째 나오는 잎이 맨 첫 번째 나와서 옆으로 쫙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게 떡잎인데, 고추를 육묘할 때 이 떡잎을 왜 떨어지게 하냐면은 찬물을 줘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고추 육묘하시는 분들이 지하수물을 쓰잖아요. 지하수물이 겨울에는 엄청 차갑죠. 지금도 차가운데 겨울에는 얼마나 차겠어요. 그리고 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하수물을 조금 데워야 돼요. 데워서 이제 그 고추 육묘할 때 고추한테 줘야 되는데, 그냥 찬물을 그대로 주면은 고추 떡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추를 모종을 키울 때 찬물을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찬물을 주면은 고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떡잎을 제일 먼저 떨고요. 그리고 아랫잎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써서 키운 사람이 떡잎을 살려낸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대충 키우면은, 물론 대충 키우지는 않겠죠. 실수를 하든지 해서 떡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떡잎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떡잎이 있는 고추 모종을 사야라고 하는 이유가, 관리할 때 이 사람이 신경을 많이 썼다 안 썼다를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병해충 관리도 잘 했겠죠. 이 고추 모종 관리를, 떡잎 관리를 잘 하신 분이 병해충 관리도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떡잎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저도 잠깐 앉을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떡잎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거 봄밭에 가져오잖아요. 봄밭에 가져왔을 때도 우리가 물을 줄 때 농부님들 지하수 물을 그대로 주지 마세요. 너무 차가운 물을 주면은 또 떡잎이 떨어집니다. 자기가 떡잎을 기껏해서 육묘하시는 분이 열심히 잘 키워놨는데 봄밭에 와서 떡잎을 또 떨고요. 그리고 밑에 잎이 또 노랗게 되면서 떨어져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다 그거는 찬물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지하수 물을 바로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종을 하고 날씨가 추울 때에는 될 수 있으면은 떡잎을 살리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해야 돼요. 그게 찬물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통에 물을 받아서 우리가 육묘할 때, 그러니까 키울 때는 이제 정식을 하고 난 뒤에는 5월 정도 되잖아요. 빨리 하면은 4월이고요. 그때도 물통에 받아서 햇빛을 받아서 약간 데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유가 되면은 2, 3일이 되면 좋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하루 이상은 물통에 받아서 두고 햇빛을 받아서 좀 따뜻해지면 물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잎들이 노랗게 안 떨어져요. 그리고 떡잎도 안 떨어지고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고추를 이렇게 끝까지 이제 달고 계속 끝없이 키우려면은 일단은 모종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모종을 복합 내변계로 사고 떡잎이 붙어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사세요. 그리고 종묘사를 한 군데만 돌아다니지 말고 최소한 5군데 이상 돌아다녀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품종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기가 원하는 품종을 찾으세요. 무조건 믿고 우리 거 좋다라고 믿고 사지 말고 다 똑같습니다. 다 자기 거 다 좋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를.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모종은 농협 모종이 저한테는 가장 좋았어요. 근데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 열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이 모종, 이게 이제 K칼탄인데 키우기에는 K칼탄이 조금 낫습니다. 달리는 그 위에 착화되는 것도 그러고 열매가 위에 달린 과의 크기도 그러고 똑같이 키웠는데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K칼탄이 제 밭에는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밭에도 또 달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을 이 2줄 관수를 냈기 때문에 물을 잘 밀어주기 때문에 칼슘 결핍이 없는 거지 얘가 칼슘 결핍이 원래 없는 건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 밭에는 이제 칼슘 결핍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한두 개씩 있긴 한데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도 이제 두둑을 최대한 크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려 꺼져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두둑에 한 2배 정도로 크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두둑을 최대한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두둑이 클수록요 밥그릇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두둑을 무조건 크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뿌리 뻗기에도 얘네들이 이 두둑을 우리가 로타리를 치고 두둑을 만들 때 두둑이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가지 미끄럼이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두둑을 무조건 크게 해야 물이 혹시라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물에 잠기지를 않아요. 물론 밑에 이제 잔뿌리들은 물에 잠기면은 큰일 나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고추가 물에 안 잠기게 하는 거고, 그리고 두둑이 크면 클수록 밥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 밥그릇이 커지면은 얘네들이 뿌리가 뻗어나갈 공간도 많고 먹을 영양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두둑을 뗄 수 있으면 크게 하시고요. 그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둑을 크게 하는데 여기에다 들어가는 밑거름을 아주 잘해야 돼요. 특히 이제 밑거름 할 때 물론 우리가 이제 복합비료 넣잖아요. 복합비료 넣고, 그리고 칼슘하고 황산 마그네슘, 그리고 붕사까지 이거는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칼슘 결핍이 안 생기고 붕소 결핍이 안 생기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로 흡수를 해야만이 얘네들이 영양분이 결핍이 안 생기게 돼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조건 밑거름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 밑거름 하는 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찍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영상이 이렇게 되면 계속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무조건 밑거름을 잘해야 된다. 밑거름은 이제 원래 저도 이제 퇴비를 썼는데 내년부터는 퇴비를 안 쓰려고요. 퇴비를 안 쓰고 다른 거를 대체해 가지고 퇴비 없이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퇴비 사는 돈이나 보조받아서 퇴비 사는 돈이나 그냥 제가 일반 그 퇴비 없이 농사 짓는 가격이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퇴비 안 치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노동비도 적게 들고. 그래서 밑거름 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세 종류로 해가지고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밑거름 하는 방식이 제가 쓰던 방식이랑, 그 다음에 새로 요즘에 쓰는 방식이랑, 그 다음에 이제 텃밭용으로 쓰는 방식이랑 해가지고 그거는 따로 제가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할게요. 그게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관수 시설을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관수 시설도 보통은 여러분들 그 한 줄로 많이 하셨잖아요. 한 줄 하면은 만약에 여기 왼쪽에 관수 시설을 깔았죠. 왼쪽만 쭉 물이 다 여기 흥건하게 젖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뿌리가 뻗었는데 그쪽으로는 물이 안 가요. 제가 이걸 실제로 저 5톤 물통에다 담고 여기 물을 줘봤어요. 그랬더니 한쪽만 갑니다. 한쪽만.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여기 두 줄 다 관수를, 온 밭에 두 줄 관수를 했어요. 양쪽으로. 제가 이제 그 올해 농사 지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여기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여기 20cm 간격을 두고 이렇게 쭉 깔아주면은 고추한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물 주는 방법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에 쭉 주면은 밑으로 다 흘러내려요, 물이. 그래서 이제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 주고 3분 쉬고 3분 주고 3분 쉬고 그 방식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후기나 중기 이후로는 6분씩 주면 됩니다. 6분 주고 6분 주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6분 주고 잠깐 쉬었다가 6분 주고 잠깐 쉬는 방식.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좀 높게 하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물통이 저쪽에 위에 있어요. 저기 위에. 그래서 위에 이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랫밭이기 때문에 저기 밸브를 열어버리고 그 전기를 가동을 안 시키고 밸브만 열어놔도 물이 천천히 나와요. 그렇게 해놓고 가도 됩니다. 그러면은 하룻밤 지나면 물이 다 스며드니까 차라리 그렇게 천천히 줘가지고 물이 완전히 스며들게 하는 방법을 써도 되고요. 그래서 네 번째가 이 관수 시설을 반드시 하되 될 수 있고 여유가 되면은 두 줄 관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고추가 이렇게 크고 효과적이고 칼슘 결핍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두 줄 관수를 권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탄저병이 안 걸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병충해 관리를 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방제, 10일 간격이면은 10일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방제를 하고요. 15일 간격이면은 15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방제를 하고요. 그 주기적인 방제만이 고추를 늦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달아서 수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만 이 5가지만 지켜줘도요,
남들 하는 만큼 보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지금 이게 지금 이제 10월, 내일이면 10월인데 지금 9월인데 9월 마지막 날인데요. 여기 위쪽 보세요. 여기 아래쪽부터 쭉 올라가면은 이 분지수는 한 20분지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고추가 위에도 다 달려 있어요. 주렁주렁 합니다. 그리고 꽃도 지금 이 9월 말인데도 꽃이 저렇게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 5가지만 지켜주시면은 남들 하는 만큼 보다 조금 더 딸 수 있고 수확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직접 해보니까 노지는 정말 힘들어요. 수확량이 하우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잘 키워도 지금 제가 이제 여기 해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뭐 키워놔도 2그루에 1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확을 하면은.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3그루에 1건 정도 나와요. 1그루에 1건 나온다는 거는 이거 뭐 홍고추까지 포함한 게 아니라, 홍고추 포함한 게 아니라 여기 풋고추까지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2그루에 1건 정도 나와요. 근데 하우스는 못해도, 제가 이제 일중 하우스인데, 일중인데 저기 하우스도 일중 하우스밖에 안 되지만 저 일중 하우스에도 1그루에 1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하시고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나머지 이제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